자, 토마토 오늘도 인사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가뭄에 콩나듯이 소식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또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오늘도 여러분들께 도움될 만한, 참고가 될 만한 그런 정보들을 한데 모아봤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 같은 경우는 이 볼란트테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제 리플사와 전에도 일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회사인데요. 제가 영상에서 다룬 적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자신들이 이야기하기에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지불 기술을 제공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회사는 2001년 실리콘밸리에 창립된 회사로서 지금까지 여러 금융기관들이나 은행들이 그들의 지불 기술을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는 전 세계 35개국 이상의 90개 이상의 기관들 및 회사들을 고객들로서 가지고 있고요. 일단 회사는 뉴저지에 본부가 있고 지사는 런던, 두바이, 멕시코시티, 보고타, 산티아고, 첸나이, 하이데라바드, 퓨에 위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게 언제쯤 나온 소식인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들이 발행한 PDF에 의하면은 그들이 리플사의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 회사가 제공하고 있는 앱 중에 볼페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는지 그런 부분을 보게 된다면 중간에 리플사가 껴있고 지불이 오고 가고 있으며 외환 거래에 대한 정보 및 비용도 리플사의 기술을 통해서 제공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여기에 지불 결제라는 단어가 있긴 합니다만 이것은 XRP를 활용한 결제라기보다는 일단 지불이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XRP가 활용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실망할 이유는 전혀 없고요. 디지털 자산의 활용 같은 경우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연스럽게 조금씩 성장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리플사의 입장으로서도 기존에 있는 지불 업체라든지 기술 회사의 신뢰를 먼저 얻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볼란트테크 같은 경우는 오늘 나온 소식에 의하면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Faster Payment Task Force 있지 않습니까? 이 위원회에 리플사도 참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볼란트테크가 함께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소식이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뭐 우연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리플사의 이제 파트너라고 볼 수 있는 회사가 연준에서 운영하는 이런 위원회에 다시 한번 또 같이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소식 나오게 되었고요. 과연 어떤 결과물이 나오게 될지 그런 부분들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일본에서 나온 소식들이 있습니다. SBI 홀딩스에 관한 것인데요. 첫 번째로는 SBI 홀딩스와 미쓰이 스미모토가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함께 블록체인과 5G에 투자하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SBI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활발하게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바라는 그런 결과물은 아직까지는 나오고 있지 않았었는데 이것에 관한 업데이트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일본에 곧 있으면 개장하게 될 거래소 중에 FX 코인이라고 있다라고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소식을 전달해드렸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 거래소에 이 키타오 회장이 공개하지 않은 금액을 이제 투자를 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아무래도 공개를 하지 않았다라는 점을 미루어 봤을 때 엄청난 금액을 투자를 한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이 FX 코인 같은 경우는 일본의 대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스미토모 기업이 이제 진행을 해나가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하는데요. 이제 여기에 키타오 회장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FX 코인에서 최근에 이런 발표를 해주게 됐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국내, 그러니까 일본 자국 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해외로 XRP를 통해서 송금을 진행하는 실험, 즉 테스트를 하게 될 것이며 또한 우리는 국제현금 관리, 기업 금융과 무역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 적용 범위를 금융과 같은 지역으로 확대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드디어 이제 일본에서 본격적으로 XRP를 활용을 해가지고 국제 송금을 더욱더 본격적으로 시작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정말 오랫동안 사람들이 기다렸었습니다. 이 머니탭 관련해가지고도 이제 XRP 관련된 송금이 이루어질 것이다. SBI 거래소가 열렸을 때도 SBI 거래소가 XRP 파트너이기 때문에 국제 송금이 XRP로도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런저런 소식들은 많이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지금까지도 구체적인 업데이트는 없었는데 SBI 레밋도 아니고 의외로 FX 코인을 통해서 XRP를 활용한 송금이 먼저 이루어지게 되게 생겼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진행이 되면 저희들은 좋죠. 자, 이것으로 미루어 봤을 때 다시 한번 또 언급을 안 할 수가 없겠지만은 일본 쪽에 송금로도 이제 열리게 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다시 한번 생각을 또 해볼 수가 있겠죠. SBI 홀딩스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수많은 PDF를 통해 가지고
그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기관에서 XRP를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는 했었으나 아직까지는 그렇게 실행이 되지 않았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제발 좀 FX 코인도 마찬가지고 같이 이렇게 협력을 해가지고 XRP를 좀 많이 활용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물론 지금 일본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이 전염병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퍼지고 있다라고 하고, 이제 한국 언론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이제 일본이 망할 것 같다라는 그런 논조의 그런 기사들이 올라오긴 하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이런저런 상황들을 살펴봤을 때 암호화폐 쪽으로 더욱더 이렇게 매진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추측을 하게 합니다. 대형 기업들이 계속해서 암호화폐 쪽으로 이제 손을 뻗치는 것도 그렇고, 일본의 정부 자체도 이제 암호화폐 관련된 규제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들을 잘 마련을 해주고 있죠. 자, 과연 이러한 일본의 행보가 일본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그런 점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XRP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마지막 짧은 소식 보도록 하겠는데요. XRP 및 다른 암호화폐 커뮤니티에 관한 소식입니다. 싱크마켓의 수석 마켓 전략가 모하메드 지단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XRP 및 다른 암호화폐 신봉자 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오직 이 소수만 아직까지 남아서 각 프로젝트를 지지하고 있다. 이 전염병 유행 기간 동안에 암호화폐는 위험 자산에 더 가깝다는 것이 증명이 됐다. 현재의 가격 정체와 저조한 거래량은 암호화폐가 적절한 금융 포지션을 찾지 못했음을 입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무래도 이 암호화폐에 관련된 인기나 관심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냐, 암호화폐에 대한 가치가 상대적으로 그 전에 비해서 좀 소위 말하는 후달리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일단 이 신봉자라고 하니까 좀 사람 이름 같네요. 신봉자씨. 아무튼 저도 이 트위터를 하루에 수십 번씩 들락날락하는 입장으로서 이 정보를 찾기 위해서 많이 들어가는데요. 그 전보다는 XRP에 관련된 트윗이 훨씬 더 많이 줄어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소위 사람들이 이 개미들이 털려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약한 손들만 다 털려나간 것 같고요. 그 전부터 XRP나 리플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조사를 하고 투자를 해온 사람들은 아직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모습을 제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사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난 1분기 동안에 XRP를 논의한 유저 수가 16% 감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정보가 거의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할 거리가 떨어졌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차트 분석에 한계가 있는 것이고, 비트코인만큼 이제 XRP 차트 분석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도 사실이고요. 자, 일단은 XRP 가격이 좀 거시기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던진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정보들이 지속적으로 다시 한번 나오게 된다면은 트윗 숫자 같은 경우, 그리고 소셜미디어 활동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크게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일단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XRP 활용도가 늘어나게 되면서 XRP에 대한 가치가 입증될 수 있기를 또 기다려 봐야 되겠고, XRP 관련된 증권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또 마찬가지로 바라봐야 되겠죠. 그래서 XRP가 활용되는 것 자체만으로 가격이 올라가려면 아직도 멀었습니다. 진짜 끝도 안 보일 정도로 너무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예상조차 할 수가 없겠지만은, XRP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게 되면서 이제 이것에 대한 가치를 미리 알아보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는 것을 바라봐야 되겠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이렇게 화내실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지속적으로 활용도가 늘어나게 된다 그러면은 저는 가치를 알아보고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 한두 달 전쯤에 리플사에서 이 묶여있는 물량, 리플사가 물량을 많이 들고 있다는 지적을 계속해서 받기 때문에 이 물량에 대한 해결책이랄지 그것을 또 강구를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 좋은 방안이 나오게 되면은 또 영향을 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XRP를 포기하시고 떠나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는 아직까지는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서, 앞으로도 XRP 장래에 관련된 실질적인 많은 소식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또 어제 차트 분석가들이 XRP를 쪼는 것을 이제 또 공유를 해드렸었는데, 저도 이제 차트 분석을 매일매일 공유를 하고 있지만은, 차트 분석 같은 경우는 수시로 그 의견들이 바뀝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들은 저는 고정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앞으로도 충분히 바뀔 여지가 있다, 그런 말씀도 추가로 전해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좀 약간 이 잠을 못 자서 그런지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좀 횡설수설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부디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전해드리면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그거 부탁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거를 해주셔야 저도 계속해서 이 채널을 유지하고 열심히 일할 수가 있겠죠. 그거 방문도 이제 다시 한번 마찬가지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